한국엔 옛부터 밥에 관련된 속담이 많았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어떤 걸 밥 먹듯이 한다. 밥벌이는 해야지. 그 나물에 그 밥,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인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이외에도 밥 한 번 먹제이. 밥 한 끼 하실래요?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이렇듯 한국인들은 밥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 설명 없이 구한말에 찍힌 이 밥그릇만 봐도 우리 선조가 얼마나 밥에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밥그릇 크기 변천사를 보면 현재는 약 150g, 05년엔 230g, 90년대엔 300g, 80년대엔 320g, 6, 70년대엔 450g, 50년대엔 540g, 1940년대엔 550g으로 약 80년 전 한국인이 우리보다 밥을 3배 이상을 더 먹었고, 조선인은 690g, 고려인은 1040g, 고구려인은 무려 1300g이 들어갈 밥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프로 먹방료 뺨치는 수준의 대식가 면모는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들의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김춘추는 평소 쌀 6kg와 꿩 9마리를 먹었지만 백제를 멸망시킨 뒤엔 아침과 저녁만 하였고 그래도 하루에 쌀 6kg, 술 6kg, 꿩이 10마리였다 합니다. 물론 예전엔 어떤 한 인물이 특출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많이 먹었다 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15세기 문신이었던 이국도는 풍년이면 음식을 아끼지 않고 중국인이 하루 먹을 분량을 한 번에 먹어치우니 문제입니다. 용제총화에선 가난뱅이는 빚을 내어서라도 실컷 먹어대고 군사들은 행군시 군량짐이 반을 차지하며 관료들은 수시로 모여 술을 마십니다. 명예사신으로 간 이정구의 일화를 보면 이정구는 명제상의 식사 초대를 받아 방문했는데 마침 일이 생겨 재상이 조정에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상의 가족들은 사정을 얘기하고 기다리면서 먹을 술과 안주를 대접했지만 이정구는 술과 안주를 먹다 아직 식전이라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한이 떡과 과일들을 내어줬지만 이정구는 그걸 다 먹고는 또다시 식전이라 밥 먹으러 가야 한다 말했고, 재상의 가족들은 배가 고파서 식전이라고 말한다 생각해서 오전에만 4-5번 음식을 대접했지만 이정구는 그걸 다 먹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돌아갔다 합니다. 이후 이야기를 듣게 된 명재상은 조선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굶는다고 여기니 내 밥을 대접하란 말을 잊었노라 라며 후회했다 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아무리 다른 음식을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이 몸에 안 들어가면 뭔가 밥을 제대로 안 먹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조상님들도 쌀을 안 먹으면 아무리 딴 걸 먹어도 든든하게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암튼 조선인 중에서도 푸드파이터로 소문난 세조시대 선비 홍일동은 하루는 진관사에 놀러 갔다가 한 끼에 떡 한 그릇과 국수 3발에 밥 3그릇을 더 먹고 그것도 모자라 두둣국을 9그릇이나 먹더니 산을 내려와서는 찐닭 2마리, 생선국 3그릇, 회 한 쟁반에 술 40잔을 거뜬히 마셨다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많이 먹었던 걸까요? 몇 가지 설을 보면 조선인이 소고기, 개고기를 많이 먹긴 했지만 냉장 보관의 한계로 육류를 매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쌀을 많이 먹었다는 설과 주로 아침과 저녁만 먹었다, 농경 문화로 인한 엄청난 노동, 그리고 이동수단이 딱히 없었던 탓에 걷는데 필요한 열량도 엄청났을 것이란 설, 그리고 조선의 낮은 세율이 한몫했을 것이란 설이 있습니다. 이 세율이랑 관련해서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세율은 50에서 70%였고 조선은 명목적으로는 10%, 실질적으로는 25%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국시대를 막 끝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눈을 돌렸을 때 조선인들의 민심을 잡겠다며 일본 농민보다 세율을 소폭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본인보다 세금을 덜 뜯겠습니다. 오, 진짜? 예, 40%만 뜯을게요. 그렇게 화가 난 농민들이 빡쳐서 의병으로 활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선비 오이문이 9년 3개월 동안의 피난길을 기록한 쇠미록에선 한양을 점령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량이 얼마나 있는지 첩자가 알아내 조선군의 식사량으로 계산하니 한 달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한 달만 버티면 왜군들이 물러가리라 생각하고 성 앞에서 진을 치고 한 달간 기다렸지만 왜군이 후퇴하지 않자 결국 공격해서 쫓아냈는데 왜군의 밥그릇이 3분의 1 정도의 힘을 보고 이놈들이 오래 버티려고 김치종지에 밥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왜군은 평소와 같이 먹고 있었다 하네요. 외란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성인 남자는 한 끼에 7홉이 넘는 양의 쌀을 먹는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현재 1.2리터 페트병에 쌀을 가득 담는 수준이었고 현재 우리가 먹는 한 공기에 무려 5배나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란 당시 명예장수로 파병왔던 이호송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먹으면 국가 운영은 어떻게 하나 라고 묻기까지 했다 합니다. 17세기 일본
일본으로 가던 중 배가 난파되어 제주로 오게 된 하멜은 13년간의 조선 생활에서 조선인들은 하얗고 명랑한 성격을 가진 엄청난 대식가들이다. 18세기 중엽 실학자 이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게 힘쓰는 건 으뜸이다. 지금의 오키나와 유구국, 유쿠국인들은 조선인들을 보고 밥을 떠서 실컷 먹으니 어찌 가난하지 않겠는가 라며 비웃었다 전합니다. 정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조금만 생겨도 하루 세 끼를 먹으려 든다고 말했고 17세기 초 세시풍요에선 명절이 다가오니 일단 소를 잡고 다리 부러진 소를 잡았다고 관청에 허위 보고하는 것을 풍자하며 명절이 다가오니 도처에 다리 부러진 소가 많기도 하구나. 19세기 중반 이규경은 조선 사람들은 2월에서 8월까지는 하루 3끼니를 먹고 9월에서 1월까지는 2끼니를 먹는다. 먹는 양도 계절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고한말 선교사였던 다블리는 다식에 대해서는 대신과 평민의 구별이 없다. 조선인들은 많이 먹는 것이 곧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식사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합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량은 1리터의 쌀밥으로 아주 큰 사발을 꽉꽉 채웁니다. 저기 저 큰 그릇에 고봉밥으로 준 거 보이시죠? 소를 잡을 일이 있어 소고기가 마음껏 제공되면 아무도 고기로 꽉 찬 접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대접할 경우 예를 들어 큰 복숭아를 내놓을 때 가장 절제하는 사람도 10개 정도는 먹으며 종종 30개, 40개, 50개까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외를 먹을 경우 보통 10개 정도 먹지만 때때로 20개나 30개를 먹어치우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들은 아이의 배를 손으로 두들겨보면서 뱃속이 가득해지는 최후까지 밥을 채워넣습니다. 때때로 숟가락으로 아이의 배를 두드려보다가 속이 꽉 찼을 때 비로소 밥 먹이는 것을 중단합니다. 특히 곱창과 생선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이 이를 식탁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자마자 먹어치웁니다. 또한 조선인들의 집에는 비축식량이 없으며 손에 넣는 즉시 먹어치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장이나 식량 창고가 없으므로 음식을 보관할 수 없고 이 나라는 기후가 매우 습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금방 부패합니다. 영국인 선교사 그리스피 조는 보통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2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행가라 하면 전세계 다 둘러볼 곳은 둘러보고 거의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조선인데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은 조선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이 3, 4인분을 먹어치우고 3, 4명이 앉으면 한 자리에서 20개에서 25개의 복숭아와 참외가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라고 했고 오스트리아 여행가 헤세 바르텍은 조선인들이 대식가라는 점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3배나 더 먹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제물포 개양장에 와서 보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일정한 시각에 식사를 하는 반면 조선인들은 아무 때나 먹는데 믿을 수 없이 많은 양의 밥이 커다란 붉은 고추 한 줌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조선인들은 이웃나라 사람들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인데 엄청나게 많은 고춧가루와 식초 그리고 양념을 곁들입니다. 1890년 러시아의 베벌리 중령은 조선 농민들은 평상시 식사 때 밥과 채소로 만든 국, 건어물 등을 먹었는데 매번 대량의 막걸리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를 아침, 정오, 자기 전 저녁에 3끼를 먹었습니다. 여담으로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든 음식 1위는 의외로 미역국입니다. 해조류를 왜 먹냐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하네요. 언더우드 부인은 조선인들은 잔칫날 많이 먹으려고 전날 굶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잔칫날에 근사한 접시를 늘여놓았지만 정작 음식은 쥐꼬리만큼 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강대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들보다 더 많이 먹었다는 건 확실했고 점차 밥그릇이 줄어들다가 74년 12월 박정희 정부가 모든 음식점에 스테인리스 공깃밥 사용을 강제하며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1인당 쌀 소비가 줄어들고 현재는 아침밥 먹는 비율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갈수록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1일 섭취량으로만 보면 2700칼로리 정도인 현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조상님들은 오직 밥으로만 한 끼에 1400칼로리 정도를 먹었다 하니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들과 비교하면 얼추 비슷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